네, 전국을 다 다니지만 이렇게 왕코트 넓습니다. 네, 최강부가 와서 훈련하기에도 꼭 맞는 그런 크기를 가진 구장이 수원에 있었군요. 네, 오늘은 목사님들 족구입니다. 네, 선희 누나도 계시네요. 수원에 사셨군요. 네, 어제 안산에서 뵀죠. 안산. 그리고 안양 대왕에도 계셨고, 아이고, 오늘은 세타에 도전합니다. 네, 선희, 신선희. 네, 이름이 신스치군요. 신선희 누님.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들 이렇게 족구를 통해서 여가를 즐깁니다. 체력을 정진시킵니다. 네, 대신에 주말은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요. 이제 가을이 왔나 봅니다. 여러분 긴 옷을 항상 챙겨 다니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쌀쌀하지만 족구하기에는 딱 좋아요. 족구 시즌이 이제 개막한 지 2주가 됐죠. 하반기 리그. 네, 대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회 안 다니는 이런 분들은 열심히 동호회 체육, 생활체육을 하시고, 또 이제 목회자 족구 대회가 많아요. 또 그런 큰 대회를 목표로 꾸준히 연습하는 걸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이수님이 족구 교실 원포인트 레슨도 할 예정이네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 이게 뭔가요? 타격기입니다. 와, 역시 족구인들은 맥가이브가 많네요. 와, 뛰어나죠? 네, 족구는 왼발을 잘 써야죠. 맞습니다. 특히 수비수. 네, 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양측 운동이 좋죠. 한쪽보다 왼발 오른발 쓰는 우리 수비수들이 더 낫습니다. 네, 수영도 그렇고 자전거 타기도 그렇고. 네, 공격수는 오른발 위주로 타니까 좀 불쌍하긴 해요. 네. 우리 수비수들은 왼발 잘 쓰면 좋습니다. 네. 여기는 깊은 잔디입니다. 대회 잔디죠. 네, 원래 이런 데서 운동을 해야지 발 충격 흡수 몸에 좋아요. 밑에 세면이고 잔디가 얕은 곳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도희 선수, 문현희 세타님과 함께 족구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거기 구장이 성남에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쫙쫙 미끌리고 공격수 유리해요. 대신에 불규칙 바운드는 없어서 저 어제 토스 연습 많이 하고 왔지만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하늘입니다. 하늘. 네, 퀄리티가 높다는 뜻이죠. 네, 깊은 잔디, 우리 몸에 좋은 잔디 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각적으로, 네, 시각적으로 녹색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한답니다. 몸에 좋다는 뜻이죠. 칠판이 파란 거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상이 파란 녹색이었죠. 네. 녹색, 파랑이 아니라 녹색. 네, 파랑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남색, 파랑. 미국 국기 좋아합니다. 네. 블루가 왜 좋죠? 제가 전 깨사나요? 마음이 좋아서 그랬을 겁니다. 요즘은 녹색도 좋아집니다. 녹색.
네, 축구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녹색이죠. 어릴 때는 별로 안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녹색 유니폼 좋아요. 마루가 어제 보니까 화이트 앤 블루로 바뀌었던데 그 전에 녹색도 좋았죠. 대왕은 녹색입니다. 좋아해요. 풀색, 연두색, 녹색.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내가 좀 상위 클래스 가고 싶다 그러면 안 떨어뜨리고 300개를 하세요. 그 정도는 하셔야 한다. 예, 그 정도는 하셔야 또 감각이 있어요. 생겨나. 내가 그 제기차기 300개를 하시면 볼을 높고 낮게 그 다음에 직상으로 올리는데 회전이 없이 무회전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쫓아가서 올리는 그런 감각, 그리고 나서 익히는 것이 내가 올렸을 때 힘의 배분을 통해서 네트와의 간격거리를 좁혀줄 거냐 아니면 떨어뜨릴 거냐, 어떤 그런 감각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소스는 뭐 할 거 없어요. 일단은 제기차기를 많이 하시면은 70점. 이제 나머지 30점은 디테일하게 세팅 플레이를 한다든지 공격수가 원하는 어떤 도식을 해달라고 하는 그 도식에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수비나 우수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비이기 때문에 그냥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릴 것 같고요. 안 드리고 두 분이 자수비 우수비 수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뭐 다른 시설은 좋은데 저쪽 코너에 저쪽에 공이 잘 안 갈 것 같으니까 저쪽 코너나 아니면 이쪽 코너에 그 판넬 있죠. 파레트라고 하나요? 파레트 판넬 그걸 이렇게 한 2개, 3개, 4개 정도를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세워놓고 벽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벽치기를 하시는데 내가 벽치기를 하는데 벽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절대 거짓말을 못하는 친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모르러 가요. 내가 세게 주면 얘가 반드시 나한테 세게 주고 천천히면 나한테 천천히 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냐? 가는 적이 고와야 오는 적이 고운 그런 상황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벽치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벽치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수비는 5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수비는 5가지의 조건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자세를 잡을 때에 이 축발이 달린 축발이 정면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은 45도로 향할 것이냐. 저는 45도로 향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면을 향해서 대부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전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저는 공이 오는데 일부러 근육을 틀어서 반듯하게 이 발을 볼이 반듯하게 가게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발이 이렇게 이런 형태의 니은자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근육이 틀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틀어져서 약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축발 45도로 하면은 이 반듯하게 하는 데는 전혀 별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주 내추럴하게 내 자세를 잡고 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45도의 축발을 유지하라. 두 번째, 볼이 오게 되어지면 대부분 보면은 마음이 급해요. 처음 하시고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바운드가 돼서 올라오는 볼에 내가 앞으로 전진해서 발이 높은 데서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볼이 나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 그렇게 되죠. 왜? 내 발이 높게 올릴수록 내 중심이 흐트러지고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볼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두 번째는 볼을 그건 세 번째구나. 볼을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볼을 두 번째는 끝까지 봐야 되는데 보지 않으면은 어쨌든 제가 볼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을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볼을 끝까지 보는 그런 체킹을 어떻게 하느냐. 내 이 안축면과 볼에 이거 안축면, 내 손바닥 안축면이라고 하면 안축면과 볼에 받는 이 부위가 딱 받은 이 순간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끝까지 봤다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족구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바운드가 돼서 이렇게 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 나는 여기를 보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 아주 많아. 왜? 그분들은 기본기가 없고 그런 연습을 안 했다. 근데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요, 뭐 오면 끝까지 딱 끝까지 하고 혹시 탁구 쳐보셨나요? 탁구 칠 때 볼이 오는 순간까지 보고 이렇게 치잖아요. 뭐 어떤 스포츠 간에 뭐 간에 골프도 이제 놔두고 여기서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앞에 보고 치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맞는 순간까지 보고 치고 완전히 이렇게 돌려주셔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끝까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바운드가 돼서 이제 좀 전에 설명했었는데 바운드가 돼서 올라오는 것을 바운드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미리서 먼저 받는 어떤 형태가 벌어지는데 가장 낮은 지점에서 받으셔야 돼요. 내 촉발 자체가 자세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지점에서 받아주셔야 이 볼이 발에 대기만 해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발을 받을 때에 어떤 상태로 되냐면은 내가 받는 발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받을 건지 이렇게 받을 건지 이렇게 받을 건지 여러 형태가 받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받는데 발목을 접어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 상태에서 접어서 바가지로 볼을 퍼서 준다.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볍게 아주 부드럽게 내가 그 계란 같은 거 깨질 만한 어떤 뭐 물풍선 같은 것을 가볍게 내가 깨지지 않게 들어준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받는 발이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받는 발이 축발의 중심을 두고 받는 발이 앞으로 나가서 끝까지 피니시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내가 받는 발을 약간씩 멈춰주는 거죠. 그래서 1초 정도 멈춰주는 거예요. 받고 나서 멈춰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고 축발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은 아주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죠? 45도. 이거는 정면을 향하든 45도를 향하든 그것은 정답은 없어요. 그냥 가장 나는 45도는 불편해서 못해. 일자가 좋겠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45도가 좋아. 그러면 45도로 하시면 돼요. 잘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축구를 취하셔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볼을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보는 데에서는 내가 좀 증명을 해드릴까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눈을 감고 봤어요. 보기 눈을 감고 내가 똑바로 가볼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눈을 뜨고 갔을 때는 어떻게 가볍게 그냥 제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비가 내가 자세가 약간 안 좋고 뭐 이렇게 니시브가 좀 안 좋다더라도 끝까지 봤을 때에는 이제 어떤 형태든지 볼을 내가 터치해서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나 혼자 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비는 어쨌든 수비의 생명이 있어요. 수비의 생명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토스는 뭘 잘해야 한다고요? 제기차기. 근데 수비의 첫째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어느 거 맞고 막 이거 잘하는 거 다 좋습니다. 자세 좀 좋은데 수비의 생명이 있어요. 뭘까요? 아실 것 같아요. 아십니까? 자세를 낮춰라. 수비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수는 뭐예요? 공격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수비도 잘해야 되겠는데 수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형태, 이런 자세를 잡아라, 뭐 끝까지 봐라, 뭐 발목을 접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내가 볼을 리시브를 수비는 리시브가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리시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볼을 줬을 때 아니면 공격했을 때 아니 센 공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기 바쁘고 뭐 받기 바쁜 상황인데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찬스볼로 넘어왔던 것을 아주 예쁘게 우리 투수가 가장 좋아하는 토식, 가장 좋아하는 리시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비의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간혹가다 투수가 이런 투수도 있어요. 나는 쏴줘, 낮게 쏴줘,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낮게 쏴주면 갖다 잡아주기만 할게,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것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반 대중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리시브가 생명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아주 가볍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이란을 아니면 두부를 아니면 물풍선을 내가 가볍게 이렇게 던져준다, 그러니까 받아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전술이 좀 있는데 전술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이제 하다가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공격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포지션별로 해서 공격에 대한 부분 말씀해드리면, 공격은 일단 제가 이쪽에서 뭐 안축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퀄리티 있는 페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을 내는 뭐 꺾기나 A킥이라든지 백코스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현재 공략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치는 수준.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의욕은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 위치나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고,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씩은 하세요. 키도 신장도 있으시고 잘 하시는데, 이제 공격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해드리면 공격의 생명은 안축착이에요. 왜 안축착일까요? 네? 가장 많이 나온다. 뭐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는데, 안축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금 현재 목사님들 수준의 어떤 그런 족구 실력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안축착이에요. 왜냐면 예트 아까까지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안축착이라고 하는 것은 족구 공격 기술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좀 상대방에게 좀 세게 아니면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의 기술이기 때문에 안축착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다른 좀 퀄리티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축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마차기가 있고 하나는 밀어차기가 있는데, 요즘 여기 이제 구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명할 수 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가마차기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드라이브라고 하는 탁구에서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드라이브 형태를 가마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을 감아서 찬다, 상대방한테 회전을 줘서 찬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하시고 있는 공격이 다 가마차기예요. 그러냐면 우리가 걷고 달리기 하고 등산하고 하는 모든 이런 형태가 외전근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이 발달된 곳으로 이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외전근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안쪽에 가마차기는 다 외전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안축차기는 다 가마차기를 한다. 근데 지금 현재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아직 이 구장이 그 트렌드에 바뀐 것에 아주 뭐 정석입니다. 왜냐면 옛날에 땅 구장이 많았죠. 땅이다 보니까 불규칙 광도 많았고, 그 다음에 모래가 많았죠. 그래서 가마차기를 해도 어쨌든 불규칙 광도를 통해 더 튄다든지 엉뚱한 데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유리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평평한 곳에 잔디를 깔다 보니까 불규칙 광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인조잔디라고 한 놈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 볼의 어떤 성질 자체에도 약간의 고무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얘도 약간의 고무 성질이 있어서 밀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마차기라면 땅보다는 땅 모래가 있어서 스페리 현상, 헛도는 현상이 있는데 얘는 헛도는 현상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마차기 세게 하는 만큼 내가 더 튄다라고 합니다. 아주 불규칙 방도 없이 딱 뛰니까 어떻게 돼요? 수비가 좀 센스 있는 수비는 한두 발 정도 물러있으면 나한테 가볍게 딱 저기게 되는, 채공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라도 더 잡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라도 더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마차기에 대한 부분은 요즘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안축차기, 밀어차기. 뭐 어떻게 되냐면 발을 들어서 쭉 밀어낸다, 그런 측면에서 밀어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의 회전이 아닌 그냥 무회전으로 쭉 밀려가는 그런 형태의 공격법이 밀어차기인데 이게 요즘은 이제 대세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밀어차기의 큰 장점이 뭔 장점이 있냐면 여기는 지금 현재 다리 밑에이기 때문에 비나 이슬이나 안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 아웃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대회를 딱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런 이제 코타가 오면 10월달 정도 되면 사실 아침 첫 게임을 하기가 싫어요. 왜 싫으냐? 안개나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물기를 먹는 것에 흡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라야 돼요. 그래서 첫 게임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기가 있어서 납작한 돌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떡하죠? 던지면 핑핑핑 가게 돼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밀어차기를 해. 나는 가마차기를 해. 근데 나머지 세 분, 토스, 좌우, 수비는 실력이 100% 똑같아. 근데 공격 방법만 틀린 거야. 근데 나는 목사님 밀어차기, 나는 가마차기 이러면 나는 거의 99% 쳐. 이해가 되죠? 저요. 왜냐면 그런 물기 있는 곳에서 밀어차기가 잘 감당이 안 돼요. 그만큼 밀어차기가 그런 형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어떤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가 오게 되면 수중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밀어차기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차기를 오늘 막 가르쳐줄 건데 이제 제가 포지션별로 어쨌든 여러 가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각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는 이게 문제가 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어느 분이 어떤 포지션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해주시면은 제가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토스와 수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여기 공격에 대한 부분을 좀 끝내고 해드리고요. 왜 공격을 먼저 해드리냐면 목사님들 수준이 높아지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좀 잘하는 공격수가 있어야 수비가 됐든 토수가 됐든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딱 그 어느 생소한 구장에 딱 가서 보면 누구를 보느냐? 공격수를 봐요. 저 공격수가 어떤 공격수인지, 안축을 잘 치는 공격수인지, 아니면 각을 잘 내는 공격수인지, 아니면 연타나 변칙에 능한 공격수인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수비의 퀄리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공격수가 아주 파워가 아주 세. 뭐 근데 연타나 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네 명이 도리도리 딱 하고 왔어. 근데 딱 보니까 저 공격수는 막 오로지 막 파워로 밀어치는 공격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밀쳐놓고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왜? 쭉 밀려놔야지 어떡합니까? 네, 이런 형태니까 그 공격수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상대 수비 공격에 대한 대안은 섰어요. 근데 우리 수비들 대안을 보여야 될 거예요. 우리 이쪽에 봐야 될 거예요. 여기 이쪽 팀은 파워풀한 공격에 대해서는 정이 좀 됐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각을 내고 연타를 넣고. 그러면은 상당히 쉽게 접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공격수가 얼마만큼 퀄리티가 있냐에 따라서 그 팀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수를 먼저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는데 공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보면 공격수는 단도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어차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밀어차기. 이 공과 이 상황이 지금 일직선 상황이잖아요. 상황인데 내 축발이 이 공과 일직선상을 유지하는 수평을 유지하는 이 형태가 정렬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정렬. 정렬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너한테 가깝게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은 절대로
힘을 실을 수가 없어요. 네트가 있는데 다 네트가 이해가 되죠? 힘 실을 수 나는 세게 차고 싶은데 세게 차시질 않죠? 그쵸? 제가 봤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못 차요. 이 네트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내가 이 타격발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네트와 내가 서야 할 이격거리가 있어요. 자, 서서 발을 뻗어서 이 발을 쭉 뻗어서 달랑말랑한 이 위치가 항상 내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서 이 발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필요한데 그걸 모르시니까 어떻게 돼? 그런데다가 또 네트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왜? 이러고 있으면 내가 칠 공간이 없어. 어디로 칠 거예요? 이쪽에서 쳐야 되는데 어떻게 돼? 네트 앞에서 이 상태로 이 정도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파워풀한 공격을 할 수 있고 위치 방향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섰을 때에 이렇게 90도가 되어지면 항상 45도를 유지하라고 45도. 이 선을 밟고 이렇게 45도인데 그런데 얘가 나하고 걸어. 그러면 이제 얘하고는 볼과 나와의 거리. 첫 번째 정렬, 두 번째는 45도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쓸 수도 있는데 이 적정한 기준거리는 뭐냐? 볼이 있고 내가 그냥 기마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지 않고 그냥 수평으로 서서 내가 셌을 때 볼 하나가 들어가려고 말라고 하는 그 위치가 내가 볼과 나와 유지해야 할 거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내가 항상 쳤을 때 안축을 쳤을 때 이 볼은 항상 가운데, 항상 직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일할 때 어떻게 돼요? 기준을 하면은 그 기준으로 쫙 모이잖아요. 그 기준점은 항상 내가 쳤을 때에 이쪽도 좌측도 우측도 아닌 항상 직선 방향.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이동하면서 위치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렬하시고 요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가장 45도에 이 정도가 가장 내 위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차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가운데를 쳐서 직선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정렬, 두 번째 45도,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공과의 거리. 네 번째는 저기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할게요. 네 번째는 뭐 전국에 뭐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번째는 제가 이게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연구해서 개발한 겁니다. 이거 살벌해. 자, 이 네 번째는 이 상태로 놓는데 이거 놓는데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 정도 되죠.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마차기를 가마차기를 하시기 때문에 가마차기를 이런 것을 안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다 밑에서부터 가마차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물을 놓게 되어지면 이건 상당히 좀 이제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장애물을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얘 때문에 두려우니까 얘가 당연히 듣기 보게 그래서 발을 들어서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가볍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항상 놓고 하셔야 된다. 이 장애물을 어디다 놔야 되느냐? 내 발, 신발이 시작되어지는 이 지점은 한 뼘, 두 뼘, 세 뼘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건 다 제가 수많은 연습 끝에 다 기준을 설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45도로서 첫 번째가 정렬, 두 번째가 뭔가 45도로 세 번째가 뭔가의 거리하고 네 번째가 장애물을 넘어라.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장애물을 넘어서 끝까지 스윙을 한 스윙에 끝까지 유지를 해줘라. 끝까지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 유지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니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조건. 밀어차기 다섯 번째 조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볼이 전혀 회전 없이 쭉 가죠. 이런 형태로 쳐주셔야 밀어차기가 연습이 된다라고 아셨죠, 목사님? 그래서
정렬 45도. 이거 꼭 여기 지켜요. 자, 이 상태에서 오시면 어때요? 쭉 가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뭐 해도 그냥 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쭉쭉, 회전 없이 그냥 가죠. 죄송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이제 반복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차는 거죠. 차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약간씩 이게 이제 이걸 넣고 내가 자세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걸 얹어놓고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다가 임팩트를 조금씩 힘을 조금씩 가해지면 이제 파워풀한 공격이 나오게 돼요. 이거 하자 해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본 자세를 이렇게 만들고 이 개념을 알게 되다 보면 이 다리를 들을 수 있는 개념을 알다 보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밀어차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마차기, 여기서 이제 가마차기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게 가마차기잖아요. 그죠? 다 가마차기 할 수 있는데 가마차기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는 밀어차기가 안 돼. 그러신 분들은 가마차기를 하셔야 되는데 가마차기도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가마차기 두 가지 종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서 스프링을 많이 주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진형 가마차기가 있어요. 전진형 가마차기 옛날에 제가 이제 탁구로 많이 이제 비유를 하는데 윤환구나 김택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파워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테이블에서 볼이 탁구 볼이 이렇게 떨어지면 밑에서부터 쳐 올려서 파워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런데 현정화 선수는 파워 드라이브가 아니었어요. 전진형 속공 드라이브였어요. 테이블에 떨어져서 내려오기 전에 위에서부터 바로 전진형 속공 드라이브, 스매싱형 속공 드라이브를 해서 그게 유명했었거든요. 가마차기를 하더라도 전진형 속공 드라이브 형태의 가마차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완전히 쳐 올린 것이 아니라 약간 들어서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어지고 약간 밀려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는 밀어차기가 정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속공형 전진 드라이브 하시고 밀어차기가 좀 된다 그러면은 가볍게 이런 식으로 쭉쭉 차서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밀어차기를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제가 각 포지션별로 여러 형태의 상황을 이건 굉장히 기본기입니다. 뭐 여기에 뭐 꺾기 같은 것도 찍기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기술은 많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한테 뭐 다 짧은 시간에 다 강습해드리기는 어렵고 우선은 기본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추후에 제가 또 자주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AS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들을 전수를 해드릴 건데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각 포지션별 질문.